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볼 겁니다. 제목: 건물, 공장, 호텔, 병원, 백화점, 마트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공장 공무로 전기랑 소방 안전관리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생기면 그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까 전에 저희 채팅방에서 보이스룸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소방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소방이 중요하게 되면 당연히 소방설비기사나 그런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또한 그에 맞춰서 좀 대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공장에서도 발생하고 또 이번에 호텔에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건물에서도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채팅방 내에서 토론방을 만들어서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이 일하는 거니까 이래저래 이 정보를 공유하면 서로한테 윈윈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화재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합선, 예기치 못한 사고, 방화 등등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나눠지는데, 1. 방화범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불낸 사람을 일단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습니다. 처벌을 하고. 그래서 방화범이 있을 경우 먼저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그와 동시에 이 화재 시 감지기,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이 초동 대응이 됐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유는 제대로 소방 설비가 작동을 했는데 화재 진화를 못한 것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같이 물게 되죠. 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작동을 했는데 진화를 못했을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치 산불을 소방차 한 대가 끌 수 없는 것처럼 그거는 작동을 했는데 불길이 거세서 진화가 안 됐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수신기에서 잡아놨을 경우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 2번. 근데 만약에 비화재보, 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을 비화재보로 불도 안 났는데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 엄청 시끄럽고 거슬리지 않습니까? 난리 납니다. 골치 아파서 수신기에서 잡아뒀다면 이는 명백한 소방 안전관리자의 책임이 크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끄럽다고 잡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항상 켜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그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로 또 항상 이게 화재보다 비화재보가 더 많아요. 왜? 실제로 사고 나는 것보다 사고가 안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꺼놓을 수도 있다. 명백하게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이 크다. 이유는 평상시에 전부 켜져 있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고로 점검이나 테스트할 때 제외하고 이 잡아놓음, 중지시키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워낙에 감지기가 오작동이 많으니 아파트, 빌딩, 호텔 등등 수신기에서 감지기가 작동해도 이 비화재 보겠거니 미리 이걸 설마 불이 났겠어 하면서 감지기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경보를 작동 못하게 막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중지시켜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워낙 시끄럽다고 화내면서 민원을 넣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관리 직원이 입장이 을이죠. 입주민이 갑이고 이를 받아들이고 화재 경보를 싹 다 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수신기 로그를 소방서에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경보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지를 찾고 걸리면 누가 이걸 잡아놨는지를 찾아내서 처벌을 받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본인이 소방안전관리자라서 그런 소방 관계자라면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교육을 하시고요. 수신기를 감지기나 그런 경보 관련된 그런 설비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켜놓는 게 좋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뭐라 하더라도 일단은 화재 나면 그거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빗발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잡아놓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비화재보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비싼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이거 상당히 비싼 감지기거든요. 비싼 만큼 제 기능을 합니다. 이 각각 어드레스도 있고 감도가 있어서 이 세밀하게 이걸 잡아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반 감지기는 감도가 좀 둔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다 화재로 감지하는데 이 아날로그 감지기는 좀 다르다. 단지
일반 감지기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가 비싸요. 그래서 일반 감지기가 한 뭐 4,000원, 5,000원 하면 아날로그 감지기는 한 4만원, 5만원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건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서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규모 작은 그런 건물들은 돈도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으니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일반 감지기로 인해서 뭐 비화재부가 뭐 밥 먹듯이 생기는 걸 좀 줄일 수 있고, 뭐 소방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도 신뢰성이 생기지요. 이 비싼 감지기니까 오히려 유지 관리도 편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법이나 그런 걸 좀 개정해서 이 뭐 아날로그 감지기를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뭐 화재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